제97회 함양군민자치대학이 2019년 3월 28일 오후 2시부터 함양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내빈들과 군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의 길이란 주제로 동사섭 행복마을 용타 스님이 강의를 하였다. 이번에 실시한 주민자치대학에서 용타 스님은 마음 건강과 행복 관리를 위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마음의 변화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길을 찾아보기도 하였다. 용타 스님은 운곡에서 동사섭 행복마을의 이사장으로서 명상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 임원 교육 및 여러 기관의 강사로서 활약하고 있다. 저서로는 행복노트, 10분 해탈, 마음 날기, 다루기, 나누기 등 많은 책을 출간하였다. 이에 앞서 황태진 군의장이 인사말을 통해 용타 스님은 수행 명상을 통한 한국인의 정신 치유와 행복 충전에 있어 전국적인 명성이 높은 분을 모시고 강의를 듣게 되어 기쁘다 하고 말하였다. 군민자치대학은 2005년 첫 강의를 시작으로 96회를 개강하여 교양과 문화를 익히고 군민의식을 높이는 장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 평생교육 담당 전진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군민자치대학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97회 함양군민자치대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격려가 있겠습니다. 모두 이런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모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양군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황태진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바람의 기운이 훈훈한 약동하는 새봄에 오늘 폭넓은 교양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 방송과 매체에서는 전달되는 각종 사건과 사고들은 이를 접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무거운 마음을 자주 가지게 합니다. 아마도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은 정신의 빈약함과 가난함 때문에 비롯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강의를 해주실 동사섭 행복마을 용타 스님께서는 수행 명상을 이용한 현대 한국인의 정신 치유와 행복 충전에 있어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가지신 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국민자치대학에 참석하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용타 선님의 강의 내용을 잘 들으시고 마음을 잘 다스신다면 마음의 건강함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생활에 있어서 깊은 행복으로 다가올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가가오벨 바쁘신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땡내 두루 항상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복의 길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실 용타 스님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전남대학교 대학원 철학과를 수료하시고 청하 스님을 은사로 출가를 하셨습니다. 1966년부터는 9년 동안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1980년에 동사섭 법회 개창 수련원을 지도하셨습니다. 사단법인 동사섭 이사장님과 재단법인 행복마을 이사장님을 역임하시고 현재 행복마을 회주로 행복마을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논문과 저서로는 불교의 선에 대한 연구, 용타 스님의 행복노트, 공을 깨우는 27가지의 길, 10분 해탈 등 많은 논문과 저서가 있습니다. 오늘 함양 군민들을 위해서 행복의 길이라는 주제로 무료 특강을 해주실 용탄 스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선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음은 어떠겠어요? 아주 기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기분이 좋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아주 행복합니다. 행복의 길을 50년 동안을 세상에 안내해 왔구나 하고 세월 계산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동사섭 법회라고 하는 집단 학습 프로그램의 역사는 40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모두 했던 역사까지 하니까 나는 맨날 교육자 노릇만 했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이 대한불교 조계종 중입니다. 그런데 이 중인데도 내 속에서는 나는 불교인이야, 나는 중이야 이 기분 실제로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다가 살다 보니 이 옷을 입게 됐고 이 옷을 입고 있으니 편리해서 이러고 있는 것이지 혹시 종교가 다른 분이 계시면 유효화가 안 느껴도 됩니다. 왜냐? 내게 하는 수련생들 중에서는 기독교인이 더 많아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오셔서 수련하고 가시고 신부님도 그러시고 또 수녀님들, 원불교 교무님들 그래서 초종교적인 그 교육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동사섭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자리 잡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요. 내가 수련관 하나를 잡으려고 전국 곳곳 안 가본 곳이 없어요. 저 어느 큰 회사에서 우리 땅이 전국에 곳곳에 있는데 이 땅에서 수련관터로 딱 저기 적당하다라고만 하면은 그 주변을 10만 평을 줄 테니까 하라고 그래서 산을 돌아다니는데 내 마음에 드는 터를 내가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일산자라고 오게 되고 함양 이 근방에 와서요. 백암산 근방에도 내가 85점이나 줬던 땅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종문 땅이래요. 그래가지고 안 되고 어떻게 하다가 웅곡에 있다고 해서 또 웅곡에 가보니까 거기도 터가 아니고 내려오면서 여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서 그러면 들어가 보세요 하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가 95점짜리 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현재 죽공리 조금 뒤로 있는 행복마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기쁜 이유 하나는 함양에 왔으면 수련생이 어디서부터 와야 좋겠어요? 함양 사람이 와줘야지. 그런데 함양 사람이 와주면 좋겠는데 함양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다.
이 군청 공무원들도 한 30명 다녀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학교 선생님들도 제법 오시고, 그러나 내 양에는 안 차요. 함양 군민 전부가 끌어왔으면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 내가 역할을 잘 해가지고 이때는 좀 얼굴이 미남이면 더 좋겠어. 예, 미남계가 적용이 돼가지고라도 함양 군민이 마구 수련생으로 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기에 나왔으니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예, 아주 기쁩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도 되지요? 예. 오늘 우리들의 이 강의 주제가 행복의 길입니다. 어때요? 행복의 길 하면은 여러분들 느낌에 좀 진부하지요? 행복 어쩌고 하면 좀 진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복이 진부해서는 안 됩니다. 행복은 항상 새로워야 돼요. 왜? 우리 인생은 그저 행복 지향이거든요. 행복도 보다 높은 수준 해가지고 최고의 예수님이나 부처님과 같은 공자나 소크라테스가 누렸던 행복의 경지까지 가려면은 이 행복의 경지가 좀 아득한 거리에 있는 것처럼 높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행복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릴 텐데, 아예 전제해 놓을 것은 여러분들 속에 보다 높은 행복에 대한 갈망, 이것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한 행복론 강의 아무리 열심히 해줘도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나는 행복에 대해서 관심도 없이 앉아 있었더니 용타스님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드디어 보다 지고한 행복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이 나오게 됐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 속에 보다 높은 수준의 행복에 이르리라 하는 마음이 차 있으면 좋고, 혹시 그것이 없다면은 이 시간에 행복에 대한 갈증이 더 높아지시기를 빕니다. 자, 그러면 행복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 텐데, 우선 행복의 길은 몇 가지나 있겠어요? 행복의 길이 몇 가지나 있겠어? 골백만 가지입니다. 불교에서만 해도 행복의 길이 84,000개나 있어요. 기독교 바이블에도 또 그럴 것입니다. 교보문고에 가보면은 그 수없는 책들이 전부가 한결같이 전부가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무슨 기계 다루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계 다루는 책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기계 다루어서 뭐하자는 거예요. 행복해지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메시지는 행복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 놓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하루 행복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 자, 그러면은 이제 행복의 길로 이제 나아가야 되겠는데, 압축파일이란 말 혹시 아세요? 압축파일 자체는 단순합니다. 그놈을 풀으면은 10개의 소재가 나올지 100개, 1000개, 10,000개가 막 이렇게 나와버릴 수가 있는 것이 압축 파일이에요. 그 압축 파일을 내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일을 열게 될 것 같으면은 행복론 압축 파일은 대단히 단순한데, 이것을 열어 제낄 것 같으면은 100개, 1000개, 10,000개가 나올 수 있는 압축 파일부터 여러분들이 손에 쥐어버리면 좋아요. 그 압축 파일이 무엇일까 궁금해요, 안 해요? 궁금하죠? 이런 때 궁금해져야서. 이런 때 이 정도 나왔는데도 궁금해지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인가 특수한 경우는 빼놓고
왜냐하면 이 순간에도 나는 화두해야 돼 그러고 이 먹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내 소리가 들릴 필요도 없어.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은 이 정도 했는데 궁금해지지 않는다면은 어쩌겠어요. 그것은 뭔가 이 의식이 고장이 살짝 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특수한 경우는 빼고요. 예. 야, 지금 무엇에 대해서 궁금해요? 압축 파일. 행복론의 압축 파일입니다. 예. 행복론은 압축 파일을 우선 손에 먼저 들어놓고 강론적인 것은 뒤에 조금 붙이랍니다. 우선 그 압축 파일은 이렇게 해봐요. 어디? 이 손을 이렇게 손을 들어보십시오. 손을 들어서 오른손을 이렇게 놔봐요. 왼손을 이래 보십시오. 그래서 공을 들듯이 이래 봐요. 공을 들듯이. 자, 이것이 압축 파일입니다. 단순해요, 안 해요? 예. 자,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마음의 두 축이에요. 우리 마음 하면은 단순하게 보여요, 복잡하게 보여요. 복잡하게 느껴지지요. 그런데 모를 때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무엇이든지 알면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두 축뿐입니다. 이 축과 요 축. 자, 이 축은 무엇이냐 하면은 느낌 축이에요. 위에 이 축은 생각 축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느낌과 생각 두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잡하게 전문적으로 복잡하게 얘기하려면 불교에 복잡한 심리 철학이 있습니다. 유식학이라고 하는 심리 철학이 있는데 그 심리 철학 속에서는 100쪽으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100쪽으로 얘기를 할까요? 두 축으로 얘기할까요? 두 축으로 해야지. 그거 100축 들어갔다 하면은 단 5분도 안 들어가서 머리가 지끈지끈해지고 그냥 잠이 와버리고 그럴 것입니다. 이 두 축은 너무 우선 간단해서 좋지 않아요. 자, 두 축입니다. 자, 그러면은 느낌축과 생각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축은 절체절명으로 절대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느낌축은 목적축입니다. 목적. 느낌은 목적축이고 생각은 수단축이에요. 그래서 수단축은 목적축을 위해서 인이 되고 수단축이 인이 됐으면 그 과로 무엇이 와요? 느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축을 가지고 계속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계속 살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생각축이 좋지 않은 생각을 하면은 느낌축은 어째요? 괴로워져 버려, 황폐돼 버려. 그래서 생각축이 안 좋아 버리면은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느낌 나빠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낌 좋은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자, 느낌 좋은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행복을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때야 되겠어요? 생각을 잘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 놓고 어떤 사람이 지금 기분이 나빠가지고 속이 막 썩어. 아주 불행해. 느낌이 안 좋아. 느낌이 안 좋아서 지옥을 지금 파고 있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생각을 지옥이 되도록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성 쪽에서 생각한다면 남편 때문에 속이 상했어. 그러면 남편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을 해요? 남편에게서 유감스러운 것, 안 좋은 것을 자꾸 생각해. 그러니까 기분이 상해. 지옥이 돼. 남편 때문에 기분이 좋아. 그때 틀림없이 무엇을 해요? 남편이 나한테 무슨 선물 사줬거든? 이라고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행복론 전부가 이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기분 좋은 것이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되면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몸 건강한 것이 행복이다 그럽니까? 몸 건강은 행복의 조건인 거예요. 행복은 뭐예요?
몸이 좋으니까 느낌이 기분이 좋아. 좋은 기분 이것이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행복과 행복 조건을 딱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돈이 행복이다 그건 아니에요. 돈 때문에 내가 편리해지고 원하는 것을 성취를 하게 되니까 내가 기뻐져. 그러니까 돈은 수단이고 기쁨, 기분 이것이 행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느낌 좋은 것을 행복이라고 하고 느낌 나쁜 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지옥이라고 하고 불행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느낌과 생각과 느낌에서 우선 느낌에 깨어나야 돼요. 느낌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요, 역사의 목적이요, 모든 문화의 목적이 결국은 느낌조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 이 마음 속에 가장 기본적인 생각과 느낌과 생활 이것은 인생의 압축파일이요, 역사의 압축파일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행복론을 구체적으로 논에 들어갈 때는 우선 이 압축파일부터 확실히 하고 들어간 것이 좋습니다. 이제 뭔만 하면 되겠어요. 뭔만 지금 여기서 그러면 이제 행복을 위해서 행복의 길을 제시해야 되겠는데 그 행복의 길은 이것이겠어요? 이것이겠어요? 행복의 길은 생각축입니다. 첫날 만날 생각을 떠나서는 다른 파일은 없어요. 생각 이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키입니다. 아니요, 저는 생각해서 지금 행복한 것이 아니고 목욕하고 왔더니 지금 그냥 행복합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목욕하러 갈 때는 나 목욕하러 가야지 하고 생각을 해야 목욕이라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떠나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저는 생각 안 했는데 문득 어쩌더라고요. 그것은 무의식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도 평이하게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생각이 원수요, 생각이 은혜인 거예요. 생각 잘못해버리면 나는 망가지게 됩니다. 생각 잘해버리면 나는 확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무엇이겠어요? 흉기이자 도구예요.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고 흉기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 생각이니까 그 생각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생각 관리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정도 그러고요. 지금 강의 여기서 끝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몇 가지는 수련회 오셔서 하고 이 느낌축 생각축 느낌축이 전부로마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생각만 잘하고 살면 되겠어. 이 생각을 딱 하나만 가지고 가더라도 되지 않겠어요? 어때요? 강의를 그냥 빨리 쭉 낼까요? 계속할까요? 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조금 여러분들 시간을 각오하고 오셨으니까 아마도 1시간 이상은 각오했지요. 1시간으로부터 90분 사이에 하라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발동이 걸리면 90분을 잊어버리고 2시간까지 갈 수도 있다 하고 내가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바쁜데 빨리 가야 된대 하면은 언제라도 일어나셔서 가만히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절대로 서운해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왜 강의를 듣지 않고 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 느낌이 어쩌겠어요? 구겨지지. 그러니 나는 어떻게 그때 생각하겠어요? 강의를 들을 수 없을 만한 긴박한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내 평화를 깨뜨리기가 꽤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 새끼야 라고 혹시 한다고 하면은 내 속에서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왜 나이 새끼야 이 새끼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은 구겨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건 안 키워요. 나한테 이 새끼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 새끼야 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하고서 막 그냥 돌멩이까지 던지면서 한 것에 비하면은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만하니 감사하다 이래버리거든요. 그런데 누가 내 행복을 해칠 수가 있겠냐고.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가다가 야 용타 이 새끼야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누가 용타 이 새끼야 하는구나. 무슨 사정이 있겠지. 이 말은 용타가 그런다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생살이 해 갈 때에 여러분들은 마음이 구겨질 만한 상황이 벌어졌으면은 그때 구나겠지 감사해버려란 얘기예요. 뭐라고? 구나는 뭐라고? 그냥 사진만 딱 찍는 것이요. 아무개가 나에게 뭐라고 하는구나. 얼마나 멋있어요. 야 새끼야 네가 나한테 왜 이렇게 이렇게 반응한 것은 진짜 점수가 낮지. 그런데 이 새끼 하고 나오니까는 이때도 미소까지 지으면 더 좋아. 미소를 살짝 지으면서 아무개가 이 새끼야 하는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새끼야 내자여. 내자에 내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약하지 않아요.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사진을 찍어. 그대로 녹음을 해. 이 새끼야 하는구나. 이렇게 녹음을 하든지 사진을 찍든지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어쩐다고? 이 새끼야 할 때는 사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그 다음에 어때요? 그만하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사람이 약간 또라이라고 하면은 틀림없이 무슨 검을 갖다 던져버릴 수도 있고 날카로운 돌멩이로 내 머리를 깰 수도 있는 법이라고. 그 정도에서 끝나준 것을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군하겠지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리를 나가도 안전하게 거리를 나갈 때만 불안해하고 걸어다녀요. 안전하게 걸어가요. 함양 거리 불안해요. 안전해요. 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착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감사, 군하겠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야, 사실은 이거 저 뒤에 나온 주제인데 먼저 하자고 했고요. 자, 그러면 지금 뭐라고? 요것뿐이다. 여러분들은 느낌 좋은 것이 행복이요. 느낌 좋으려면은 생각을 행복하게 하라고요. 생각을 잘하면 된다. 이것이 시작이자 결론입니다. 군하겠지 감사야말로 굉장히 좋은 생각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 공부길이 행복의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 속에 다 가지고 있어. 생각과 느낌. 그러니까 그 생각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여러분들이 보다 긍정적인 쪽으로 끌어올려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 생각을 더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뭐라 했어요? 지고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된 것을 불행이라고 하고 이 정도 된 것을 행복이라고 하고 이것을 슈퍼 행복이라고 합니다. 슈퍼 행복을 해탈이라고 그래요. 불교 용어로는. 그러면은 요 정도 불행할 때는 어쩔 때 불행하냐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 불행이 않는 법이다를 깨달아 버리면은 이것은 어려운 주제로 들릴지 모르나 관심 안 두고 있을 때 어렵게 들리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서 그쪽으로 다가가게 되면은 아뿔싸 이야 요놈이 나에게 부정적으로 여겨지게 되면은 나는 불행해집니다. 긍정적으로 여겨지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예 없다라고 여겨져 버리면은 어떠겠어요? 걸릴 것이 다 사라져서 내 마음은 허공처럼 비어버리는 거예요. 허공처럼 빌 때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허공처럼 없다라고 수긍하는 것도 허공처럼 없구나라는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생각 차원에서 생각을 요 정도로 하게 되면 불행해지게 되고, 생각을 요 정도 하게 되면 행복해지게 되고, 생각을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해탈을 해버리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 내 마음, 내 느낌이야말로 마음 중에 마음이에요. 느낌과 생각을 놓고 본다면 어떤 것이 더 내 마음이겠어요? 어떤 것이 더 내 마음? 느낌이야말로 더 내 마음이에요. 생각은 밖에가 있습니다. 느낌은 요것이라면 생각은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제일 중요한 목적물이고 중요하고, 생각은 이것이 여왕벌이라면 생각은 일벌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할 때 생각을 잘해야 된다. 잘하는 생각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한정없는 것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불교에 그 좋은 생각이 몇 가지가 있다고? 84,000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몇 가지 지금 군하객지 감사도 하나 생각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대하게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 자, 우선 여러분들은 행복을 바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조금 생각을 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아, 나는 이미 이대로 행복한 상태에 있구나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한 것을 누리는 것이 더 낫겠어요? 아니면 행복을 준비하는 것이 더 낫겠어요? 옳지. 준비할 행동은 또 하더라도 바로 이미 있는 행복이 있다면 행복을 바로 누려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나 행복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돼. 이런 식의 사고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어때요? 차원이 낮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옥이 되려면 방금 말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라고. 그러니 뭐 달라고 이 인생이라고 한 이 기회의 장에서 아들의 날이 나올 불행의 고를 파요. 그래서 자, 그건 차차 해결해 가더라도 우선 확실한 것은 여기에서 선언해버리자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행복하다라고 선언할 때 속에서 아닌데요 해줘요? 아니면은 나는 이대로 행복하다 해줘요? 어느 쪽입니까? 나는 이대로 행복하다 하니까 잘 안 됩니다. 어디? 잘 안 됩니다. 저거 손 한번 들어봐요. 와, 마 여기 아이고 아니요, 이 강의장에 올 필요 없는 사람들이 앉아 있네. 그러니까 이미 다 행복한마.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 할 때 확실하게 나는 행복하다가 딱 고개 끄덕이면서 행복하다가 수긍이 딱 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상하다. 아까 옳지. 예. 나는 약간 아리까리합니다. 손 한번 들어오십시오. 옳지, 아리까리. 예. 다 이해가 됩니다. 예. 아까 제일 앞에 손 들었던 분은 아마 가정의 큰 우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겠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대로 행복하다가 안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행복하다가 손들어진 사람은 그래도 제법 복 있는 사람이든지 운이 좋은 사람이든지 모두 그럽니다. 예. 그리고 아리까리한 것이 또 대체로 공감이 더 가지요. 아리까리 하겠지. 예. 그런데 아리까리 하더라도 또 나는 도저히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어 하더라도 나는 행복하다를 선언을 100번 정도 하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겠어요? 우리 이 심리학적으로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말을 반복하게 되면은 그것이 내 의식 속에 스며들면서 무의식이 흔들려 버린답니다. 내가 행복하다를 여러분들이 10,000번 정도 외치고
살고 있다 해봐. 10,000번 정도를. 그러면은 10,000번 정도 됐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의식이 행복 신념으로 딱 변해버려요. 그래 가지고 확 기뻐져 버릴 뿐만 아니라 운세가 팍팍팍팍 열리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에 운세가 열리게 하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밝아져 버려야 돼. 밝아진단 말은 행복해져 버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행복해지려면은 어째야 된다고? 우선 선언부터 해버리란 말이에요. 나는 행복하다라고 선언해버려요. 선언도 너무 점잖하게 선비처럼 하지 말고 선언도 좀 떠들썩하게 나는 행복하다니까. 나 행복해. 나는 행복하다. 아 이렇게 조금 해야지. 나는 행복하다. 아이 무엇을 행복하다. 더군다나 행복하다 한 사람이 나는 안 행복하는데 행복하다라고 시켜놓으니까 막 화가 난 듯이 이래가지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거 이렇게 하고 나는 행복하다 하게 되면요. 그것은 아니에요. 왜? 이것은 우울 근육이에요. 우울 근육을 이렇게 해놓고 아무리 행복하다고 행복 타령을 해봐야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속이 상하더라도 끌어올려 버리라고. 속이 상하더라도 누가 화가 팍 순간 났어? 순간 화가 딱 났으면은 군화개지 감사하라고 그랬죠? 군화개시 하기 이전에 이것부터 무게가 나한테 이놈아 하는구나. 이렇게 이걸 끌어올리는 일부터 해야 돼. 자 그러면 행복하다 선언을 술 한잔 약간 취했을 때는 활발하게 되어지지요. 막 말도 활발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처럼 어때요? 활발하게 한번 해봐. 예. 어디 지금 한번 약간 이 사람이 약간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할 정도로 나는 행복하다를 10번 정도 한번 짓거려 대봐요. 자 시작. 이 우리 함양 구운이 괜찮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가 잘 봤네요. 벌써 함양 군민이 이 정도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도 속에서 뭔가 좀 멋쩍어 가지고 잘 안 되지요. 이제 이래서 흥미로워. 그러니까 공부할 만하지 않아. 아하 내가 해보니까 약간 미치광이처럼 해보려고 하니까 술 한잔 마시는 것처럼 해보려고 하니까 이거 잘 안 된다니까. 그 안 되는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도전해서 넘어야 할 부분이라고요. 아시겠지요? 다시 나는 행복하다를 지금 했는데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은 적응이 더 돼가지고 아까 아리까리하니 알듣는 사람도 막 될 것입니다. 나는 행복하다를 10번 외칩니다. 시작! 나는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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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행복하다. 잠깐. 네, 잠깐. 네. 여러분들 나는 행복하다 한데 저놈의 중이 왜 이런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행복하다라는 말은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말고 이게 올리고 술 한잔 마신 것처럼 하라니까요. 우리들의 혼은 진정 자유로워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한 생각 꼬아가지고 나의 자유를 내가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지대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치광이가 되게 외치더라도 아무도 이 쇠고랑 채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다를 해보라고. 내가요 지금 폐암 5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지경에 내가 행복하다 하겠어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은 더 해버려야 된다고. 그 사람은 더 해버려야 된다. 왜냐? 암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에 약한 거예요. 내 마음이 밝아져 버리면은 암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암으로 해서 죽어가는 지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뭐라다고 울고 죽어. 그 암 환자가 죽어갈 때 쎄 웃으면서 행복하다 그러고 죽은다고 해봐봐. 다음 생에 염라대왕이 뭐이라 하겠어요? 됐어. 너는 그 지경에서도 너는 웃고 행복하다고 외치다가 왔구나. 너는 당신은 저리 가셔야 되고 위로 모시게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단순한 지금 이 자리가 그냥 장난친 자리가 아니고 진정 진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를 이제 외치되 행복하다가 저 천정이 쏟아져 내릴 정도로 큰 소리로 한번 3번을 한번 외쳐봐요. 나는 행복하다를 3번 외칩니다. 예, 이때 여러분들 속에서 자기 에너지를 한번 봐요. 내가 아직도 위축된 에너지인가 아닌가. 위축된 에너지로 느껴졌다 하면은 그것은 자기가 자기한테 진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이겨내려면은 이런 대목에서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안전한 뛰어넘은 하나도 안 될 때는 정말로 어려운 자리에서 뛰어넘으라 하면 그건 불가능해 버리지. 자, 행복하다를 3번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낼 수 있는 최고 소리였던 그 소리보다 한 수 높게 나는 행복하다를 3번 한번 외쳐봐요. 자, 시작! 나는 행복하다! 아이고. 예. 아, 뭐 됐네요. 뭐 여러분들 앞으로 수련 올 필요도 없어. 아, 이 정도 살면 되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정도 된 사람이 수련에 와버리면 어떨까? 와, 어떠겠어요? 기어 같은 사람이 뛰는 정도 사람이었는데 그 뛰는 사람이 날아버리게 된다고. 그러게 수련회는 꼭 오시라. 그럼 함양 사람은 또 수련비도 뭐 싸대요. 몇 프로라고 하더라. 뭐 75%, 30%를 감안하든가. 사무실에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 수련비도 또 쌉니다. 그러니까 함양군 좀 가지고 오면 더 싸. 수련 오시기로 하고. 이제 그다음 또 생각 차원에서 한 생각 더 먹읍시다. 자,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선언하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외쳐라고 해요. 그러게 되면은 어쩐다고? 내 마음은 밝아져 버려요. 밝아져 버리고 아드레날린이 뒤로 들어가 버리고 엔돌핀이 나오게 되고 엔돌핀이 나오게 되면은 내가 어디가 부실부실해서 내일이라도 암이 진행이 될지 몰랐는데 오늘 웃어버렸더니 그 암이 양성화되지 않고 물러나 버린 예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암 초기에는 지금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동안만 해버리게 되면 암 초기, 암 사라진다는 설도 있다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또 생각하기 두 번째 것 하나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면은 울음이 나오겠어요? 웃음이 나오겠어요? 옳지, 웃어.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겁니다.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 자, 여러분들, 자, 웃음이란 뭐예요? 입꼬리를 올리는 것이 웃음이다. 자, 입꼬리 올려봐요, 여기를. 자, 이렇게. 옳지. 잠깐 입꼬리를 이러고 있다가 한번 싹 올렸다. 올릴 때 느낌이 밝은 쪽 느낌으로 가는가 느낌을 느껴봐요. 자, 어이 보자. 입꼬리 올리기. 이건 뭐 단 1초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 딱 이렇게 올리는 순간에 여기서 느낌이요. 뭔가가 환해져 버린 거예요. 다 느껴졌지요? 아마 이거 내가 수련장에서 항상 실험해 왔던 것인데 백발백중 다 느끼더라고요. 예. 그런데요, 이렇게 기분 좋게 있다가 이제 반대로 실험 한번 해봐. 입꼬리를 내려봐. 내릴 때 기분이 어떤가 보라고. 자, 입꼬리 내리기 시작. 아, 이거 참 신기해 버려. 내리면은요, 뭔가 기분이 이래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리고 사는 것이 좋겠어요? 내리고 사는 것이 좋겠어요? 옳지. 예, 나는 그 입꼬리 올리기 실험을 굉장히 했거든요. 왜? 나는 그 어렸을 때 큰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웃지를 못할 정도로 우울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 때는 이놈 얼굴이 도저히 받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깨달음이 왔어. 이것을 올려야 된다 하더라. 이 깨달음이 와가지고 이 연습을 하고 했어. 한참 해서 이제 성공을 했어. 그래가지고 어느 수련회를 내가 갔었는데
용타 스님 미소는 억지 미소 같아요 이러더라고. 아니 나까지는 겨우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일하고 사는 바인데 억지 미소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저는 그 수련에서 갖다 내려와 가지고 우리 동사섭촌에 그 다른 동사섭 지도자들 둘이를 끌어다가 와가지고 에이 시키더라. 내가 웃어볼 테니까 느낌이 어떤가 봐라. 그냥 한빛이라고 하는 내 이 제자가 그 같이 동사섭 지도자인데 그건 좀 자연스럽지 않아요. 야야서가 그러면은 그 웃음은 자연스럽지 않았다고 진즉 좀 얘기를 해줬어야지. 인자사 이 얘기를 하냐. 내가 서울 가서 매 맞고 왔다 내가. 그래가지고 이놈의 웃음 하나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불국선원에 가서 한철을 하는데 불국선 입승스님이 용타 스님은 웃지 마세요 그런 것이. 왜요? 웃을 것 같으면은 잇몸이 다 보여가지고 웃으면 어째 좀 점잖지 않게 보여요. 어쩌라는 거예요? 이놈 것을요. 입꼬리를 올려야 돼 내려야 돼. 웃으면 잇몸이 보여서 안 좋다고 이지랄까지 하니.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제 이래저래 고민이 됐어. 고민이 돼가지고는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그런데 수련생 하나가 내가 확 웃으니까 우리 입승스님 같은 사람은 아이고 그런 웃으면은 잇몸이 보이니까 안 좋다니까요. 딱 할 그런 웃음이었어.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웃었더니 와 우리 거울님은 내가 거울님입니다. 이 수련장에서는 거울님 웃으면 한국의 탈 같아요 이러더라고. 탈가 좋다는 뜻이냐 안 좋다는 뜻이냐 하기는 좋다는 뜻이죠. 그래 그렇지야. 그러니까 좋아요. 그래 됐다. 나는 이제 꼬락서니대로 살겠다. 다 그러고는 이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니까. 좌우지간 여담으로 약간 나왔었지만은 우리들은 일단 웃어야 됩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 미소를 짓고 자 입꼬리 미소 가가 돼서 그래 보십시오. 자 입꼬리 미소 가가 돼서 다시 한번 입꼬리 미소 가가 돼서 그래서 입꼬리를 올리고 미소를 지어버릇하고 그 다음에 가가 돼서가 제대로 웃음이에요. 가가 돼서는 어때요? 아까 나는 행복하다 했듯이 가가 돼서는 너털 웃음 온전히 웃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가 대소가 제대로의 웃음이고 가가 대소의 양에 따라서 몸 치유가 달라져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가가 대소를 저는 하루에 일단 1분 이상은 큰 소리로 웃습니다. 손 한번 들어봐요. 안 될 줄 알았어. 몇 분은 손 드네. 됐어. 괜찮아네. 예. 가가 대소가요. 우리들이 억압되어져 있던 수많은 트라우마들을 해결해 주는데 좋습니다. 웃어 제끼라고요. 자, 지금부터 웃어 제끼는데 거림없이 웃어진가 보십시오. 누가 옆에 흉보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거림없이 웃는데 어떻게 웃는 것이 가가 되세요? 큰 소리로 그려봐요. 옳지. 2번. 4번. 4번은 빨리 한 거이 좋아. 자, 다시 한번. 1번. 2번. 4번. 8번. 16번. 그래서 웃음 가가 돼서란 나는 속에 웃을 것도 없는데 왜 웃으라고 그럽니까? 웃을 것 없으니까 웃으라고 하는 것이지. 웃을 것 있으면 절로 웃는데 뭐하러 웃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웃을 것 없을 때 웃어야 거의 제대로의 수련이지. 자, 그래서 가가 대소를 하는데 전신이 진동을 하도록 할 수 있으면 하라고요. 나는 그 프로그램을 직접은 해보지 않았는데 인도에 가면은 그 일주일 내내
큰 소리로 웃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하루 정도 지나면 목이 쉰 듯 하기 때문에 큰 소리가 안 나온답니다. 그러면 적은 소리로 딱 미친 놈들이래요. 일주일간을 막 그저 웃어 제끼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웃어 제끼고 난 사람 그럼 소감이 어땠어? 말도 못해요. 일주일 정도 하고 나면요 몸은 지친 듯하고 이상하지만은 뭔가 속에 무엇인가 확 빠진 것 같아요. 그래 놓고는 또 그 다음에는 일주일간을 우라는 거예요. 울어 막 어머니 아버지 다 죽은 것처럼 대성통곡하라고 우라는 거예요. 울음을 일주일간 울게 한대요. 오늘은 내가 울음까지는 안 하고 웃음에서만 끝낼 테니까 웃음에서 짧은 시간에 일주일치를 해버립시다. 자 하하를 하는데 하하 가가 돼서는 하자를 빨리 그저 하는 것이 가가 돼서입니다. 자 가가 돼서 시작하면은 저것이 떨어져 내려가게 하하하고 웃습니다. 내가 그만할 때까지 자 가가 돼서 시작. 좋습니다. 의장님 춘추가 어떻게 된가는 모르겠지만은 늙지 마십시오. 아니 나이가 좀 들어갔더니 내가 지금 79세밖에 안 됐는데도 가가 돼서 하면 막 힘이 딸리더라니까. 네. 자. 그러니까 아까 행복 선언했으니까 이제 웃고 살아야 될 것 아니야. 그래서 가가 돼서 하는 것은 너무 좋지요. 그래서 행복 선언해 버리고 가가 돼서를 온전히 했다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행복이 보장돼 버립니다. 해탈은 우선 놔두고 행복이 보장이 안 된 사람은 이 밑에 층 이 부분이 내 의 속에 나붙게 돼요. 그래가지고 늘 우울해. 무엇인가 안 좋아. 사람을 봐도 안 예뻐. 내가 슬프고 내가 우울하면 사람 봐도 안 예쁘고 세상을 봐도 안 아름다워. 그것은 누구 문제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지. 그래서 얼른 이 불행의 의식 상태에서 우선 행복권으로는 먼저 넘어가야 써. 행복권으로 넘어가야 슈퍼 행복 해탈권으로 나아가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행복을 보장해 줘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특별히 행복의 길을 특별히 찾아 헤매지 않더라도 행복 선언해 버리고 행복 선언을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살짝 논지를 좀 명상해 봐. 야, 나는 혼이 있지 않냐, 마음이 있지 않냐. 이 마음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여러분들 혼, 마음, 그것을 내가 마음을 빼와 버렸어. 여러분들로부터 의장님, 내가 마음을 빼와 버렸어. 그러면은 다시 줄 테니 돈을 얼마 내놓겠소? 그러면 얼마 내놓으시려고 하겠습니까? 아마도 있는 재산 다 내놓을 거예요. 그것으로는 안 돼. 그러면은 4천, 5천한테 가서 돈을 빌려 사다가 내릴 거예요. 그것으로도 안 돼. 그러면 도둑질이라도 해서 혼을 다시 찾으려고 할 거라고요. 마음 빠져버리면 다 끝나버린 것인데 마음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그게 여러분들은 이미 이 마음으로서 살고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 여러분들 불행 타령을 해야 되겠어요? 행복 타령해야 되겠어요? 마음 돈으로 하면 환산하면 얼마요? 아무리 무한대요, 무한대. 그러니까 싹 약해버리고 그냥 3천조로 하고만 하자고. 3천조. 빌 게이츠가 얼마 부자라게 빌 게이츠가 80조 부자라 하던가 80조 부자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3천조 부자 정도 된다면 빌 게이츠 몇 배 부자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혼이 있다는 자체로 기본으로 3천조 부자라고요. 이미. 몸 어때요? 몸 얼마나 되겠어요? 몸. 여러분들은 몸을 잃어버렸어.
자고 났더니 귀신만 남아있고 몸은 사라져버렸어. 몸 찾기 위해서 돈 얼마 내놔야 되겠어. 또 3천조 내놔야 된다고. 3천조라니 뭐 3천조 저 누구냐 저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이건희 씨한테 몸뚱이 다시 줄 테니까 얼마 내가면 3천조만 죽었어요. 뭐 있는 재산 반이라도 다 내놓는다 가지. 다 반이라지 다 내놔야지. 좌우지간 혼 3천조, 몸 3천조예요. 그리고 혼과 몸이 하나의 개체가 돼가지고 그놈이 경험을 합니다. 보는 경험, 듣는 경험, 말하는 경험, 먹는 경험, 여행하는 경험, 친구랑 만나는 경험, 배우는 경험, 가르치는 경험, 춤추는 경험. 경험이 인생이잖아요. 여러분들 경험 수없이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지요. 경험값 얼마나 돼요? 경험값. 또 3천조. 그것도 약하고 약해서 3천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혼 3천조, 몸 3천조, 경험 3천조, 9천조 부자로다. 좋죠? 이미 9천조 부자단 얘기예요. 이미 9천조 부자이기 때문에 어떠겠어요? 행복 선언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행복 선언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공기, 야, 당신 코로 공기 들어가는 거 내가 수거해야 되겠어. 어때요? 1분 내로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은 한 3분은 그냥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2분 못 가서 질식사.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2분만 없어도 질식사할 수 있는 공기를 돈 한 푼도 안 내고 얼마나 마시고 사니? 여러분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러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다고요. 그러니 행복 선언은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또 물 어째 물 뺏어버려서 물을 못 마시게 밥도 못 해먹고 물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는 일주일까지는 버틸 수 있어도 일주일 이상 버틸 장사가 행복마을에 생수가 팍팍 퍼져나오니까 여러분들 물이 아쉬우면 행복마을로 이사 전부 오세요. 그 물은 얼마든지 막 지하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공기 감사 물 감사하지 않아요. 행복할 수밖에 없지. 태양 어때요? 태양이 기분이 좀 상해서 지구놈 새끼들 보시는 게 내 살짝 감춰버려야 되겠다고 태양이 살짝 자기를 감춰버렸어. 우리 어떠겠어요? 고통태돼 버립니다. 태양이 자기를 감춰보는 우리는 고통태된다니까. 그런데 그 태양열을 태양빛을 무료로 한정없이 써먹고 있어도 아무도 항의를 하지 않으니 감사해요 안 해요? 행복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복 선언은 너무도 지당하고 맞는 말이니 행복 선언하고 감사 선언하고 그저 긍정 선언을 하고 살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겠죠? 예. 그래서 어쩐다고 아까 했던 행복 선언과 가가 돼서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걸림없이 온전히 이불 속에서 하면 부끄럽지 않겠지요. 그럼 이불 속에서 연습을 하고 나오시라고. 사람 앞에서 해서 부끄러우면은 이불 속에서 연습을 하고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려고 이불 속까지가 그냥 사람 앞에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양 내거리 동문동 사거리에 가가지고 한번 해봐. 한번 해보면 틀림없이 문제는 조금 될 것이요. 사람들이 막 구경을 할 것이요. 아니 어떤 아줌마가 갑자기 용타스님 법문 듣고 오더니 아니 동문도 사거리에서 너도 행복하냐 행복하다 뭐 이러고 있어. 아니 이거 뭔 일이야? 그러면 어쩌겠어요?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사람 경범죄로 경찰이 끌고 갈 리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로 구경거리가 되어주고 즐겁게 해줬으니 그 상을 드리리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1박자는 무엇이에요? 1박자가 무엇이요? 나는 행복하다는 행복선언입니다. 제2박자는 가가대소로 하라고 해요. 알았지요? 네. 마지막에
불행해서 행복이 된 것은 좋으나 슈퍼 행복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나는 행복으로 만족하고 살랍니다 하랍니까? 아니면 슈퍼 행복으로 나갈랍니다. 어디? 나는 슈퍼 행복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봐요. 이거 정답이에요. 그럴 줄 알았어. 네. 슈퍼 행복은 행복 여기에서 백지장 한 장 차이로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 왔으니 여기 안 넘어간다 이러지 말고 백지장 한 장 차이라고 하는데 넘어서야지 하고 홀딱 넘어서 버려야 된다고요. 이 넘어서는 일은 너무도 간단해요. 이것을 없다고 선언해버려요. 없다. 나라고 하는 것 없다라고 선언해버려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 여러분들이 착각 속에 쏟고 있으니까 있지. 그런데 그 착각을 조금만 벗어나도 흔들려버려요. 아, 있다고 할 수가 없겠는데. 어디 여러분들은 양자역학, 양자물리학 쪽에 관심이 있어서 책 조금 읽어봤습니다. 손 한번 들어봐요. 뭐 질문할까 봐서 안 들어보구나. 네. 지금은 유크리트 기하학에서 비유크리트 기하학이 넘어서면서 기하학계에 이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입자 물리학, 에너지 물리학권에서 지금은 양자 물리학 쪽으로 건너가면서 물리학계에 이변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그래가지고 양자 세계로 가게 되면은 우리들이 너무도 있다고 믿고 살아왔던 있다고 하는 것은 다 무너져 버린답니다. 없음이라고 해야 도리어 제대로 맞다. 그러면 없느냐? 없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중도 세계입니다.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닌 중도가 열려버린 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럼 이 시대의 그 중도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자도로 해서 있다에 집착되어져 있고 매료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자존심 문제예요. 지금 시대가 이것을 있다고 춤추고 있다고는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있다라고 선언했던 과거의 나의 삶이 그것만은 아니로구나 하는 시대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000년 전에 석가모니는 그걸 선언해버렸어요. 색즉시공, 색은 곧 공이다. 공즉시색, 색은 곧 공이요, 공은 그 색이요. 공과 색이 중도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가 부정되어집니다. 그러면 허무가 안 돼요. 허무는 왜? 없다도 또 부정되어지니까. 자, 그래서 일단 없다고 선언부터 해보자고. 자, 여러분들이 조금만 무엇인가 생각이 조금만 한 차원 달라져 버리면 없음이 바로 고개 끄덕여져 버립니다. 내가 없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놓은 책이 바로 공이라는 책입니다. 해공 27조라는 소책자. 50년 만에 나온 책이에요. 50년 전에 그 색즉시공이 대학 다닐 때 색즉시공이 내 속에서 뚫려버렸어요. 그때부터 시작한 그 공의 이치를 책으로 내놓는데 그 50년 지난 얼마 전에 한 1년이나 2년 전이나 된가 그때 공이라는 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빌고 일단 선언은 해놔버리자는 거예요. 없다고 선언. 그러면 없다 할 때 이 물병 없다는 물론 해당이 되겠지만은 없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놈이에요. 이놈이 없다고는 선언해버려야 됩니다. 나 없다. 나 없다. 나 없다를 선언해버려라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장 기초가 나 없답니다. 무와사상입니다. 무상 무와사상입니다. 예, 그런데 왜 무와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들을 못해요. 이해할 수 있는 27가지 길을 책으로 내가 만들어서 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책을 읽고 아하가 온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나온 밥값을 하는 것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지극한 경지에 이른 자는 이것을 선언하면서 춤을 추게 됩니다. 지극한 경지를 지인이라고 그럽니다. 지인. 왜 지인이냐? 지극한 경지에 이른 자. 석가모니 같은 존재, 예수와 같은 존재, 공자, 노자, 소크라테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지인입니다. 그 지인은 이 세 가지 선언을 하고 살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인이 다 된 다음에 선언을 할래요? 일단 선언해놓고 볼래요? 선언해놓고 보라고요. 선언하고 있으면은 선언하는 내용이 언젠가 돼버린다고 하는 것이 심리학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좋다고 여겨진 것은 그냥 선언해버리라고요. 예. 맨소리가 참소리 된다. 맨소리가 참소리 돼. 처음에는 자기도 이해하지 못한 소리를 짓거려댔어. 그 소리를 계속 짓거려. 나 부자도 아니야. 부자들 기미도 없이 이거는 나 부자다. 나 부자다. 나 부자라니까 나 부자야. 나 부자야. 나 부자야. 여러분들이요. 이것 또한 심리학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나 부자 될란다 이러지 말라고. 나 부자 될란다 하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부자는 영원히 미래가 있어서 부자가 안 돼. 그런데 나 부자다. 현재 완료형으로 나 부자다를 선언해버리란 얘기예요. 나 부자다를 선언을 한참 하고 있으면은 내 의식 속에서는 어때요? 나 부자도 아닌데 부자다 그러니까 뭐가 좀 안 맞는 말이야. 막 이런 저항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식권에서 나 부자다를 선언하고 있으면은 저 무의식 쪽에서 흔들리기 시작해가지고 무의식이 나 부자다를 선언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의식이 나 부자다라고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땅 있으라 그러니까 땅이 바로 나와버렸고 사람이 있으라니까 사람이 바로 나와버렸던 것은 원리가 하나님은 사념이 없어. 사념이 없이 깨끗한 상태에서 외쳐버리니까 외침이 바로 현실화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사념이 있어. 무슨 사념? 나 부자다! 그런데 속에서 나 부자 아니잖아. 이름에 붙는다고. 이래가지고 작품을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나 부자다! 부자라니까! 부자! 나는 정말로 부자만 되고 싶다면 나 그거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혹시 부에 미쳤으면 그거 해보라고. 아니, 내가 장담해요. 여러분들은 무의식이 흔들릴 때까지만 부자하게 되면은 400만 불 복권 당첨부터 되기 시작할 거예요. 예, 400만 불 복권 당첨은 현실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인 미국 영주권자가 800만 불 복권 당첨이 되어버렸습니다. 800만 불. 그러면 우리 돈으로 800억이지요. 800억. 아니, 가만히 있어요. 800억 맞나? 예.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싹 하시고 현찰로 딱 받아내는데 400만 불을 현찰로 받아가지고는 그냥 예금하고 평생 부자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예. 좌우지간 선언해버리라고요. 행복 선언해버리라고요. 그러고 웃어버리라고요. 한정없이. 그리고 나 없다를 선언해버리라고요. 나 없다를 선언하게 되면 이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높아심이 있을 수 있어. 내 속에서 나라는 느낌이 사라져버린 상태로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일들은 안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없다부터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인 삼박자를 익히고 끝내도 돼야 이제 딱 60분이 됐으니까. 그런데 조금 한두 마디만 더 붙이려고 해요. 지인 삼박자. 그래서 오늘 이것 남기를 바라고 지인 삼박자가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들으면은 어떤 분하겠지 감사도 남으면 좋고. 자, 지인 삼박자입니다. 지인 삼박자는 자
지인인 나는 그래봐요. 지인인 나는. 제 1번이 행복선언이지요. 행복하다를 3번 외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가가대소를 3번 외치고 난 다음에 가가대소를 하는데 얼마 정도는 일단 해야 되느냐? 30초는 해야 돼요. 30초. 보통요 15초 정도 하게 되면 엔돌핀이 나오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15초 엔돌핀 조금 나올라는데 끝나보면 그러지 않아. 그렇게 조금 더 나오게 30초 정도 해버리자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가가 돼서 그 정도 끝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사인을 보낼게요. 가가 돼서 그만하고 일하면은 나없다, 나없다, 나없다를 선언해보자. 나라고 하는 이 한 생각이 어쩐 줄 아세요? 내 지용 나라는 이 한 생각이 다 만들고 있어요. 나다라는 이 한 생각이 전쟁 다 만들고 있어요. 이 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영성의 길이다를 3000년 전에 석가모니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분란이 일어났다면 거기에는 항상 나가 있었던 거예요. 나에 대한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로 지상천국을 만나려면 우리 모두가 나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나 없다를 선언하라고 해요. 자, 지인 3박자 시작하면은 지인인 나는 행복하다 3번 하고 가가 돼서 30초 정도 하고 사진 주면은 나 없다를 3번 하고는 명상 상태로 딱 이 자세를 취하시기로 합시다. 여기까지 경청했어요? 네. 이 형태로 딱 하게 되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안 되면 복습해서 5번. 자, 진 3박자 시작. 진주는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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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이요. 다 함자의 밝을 양자입니다. 그래서 함양 땅이 다 밝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함양 땅이요 게루마늄 지대입니다. 게루마늄 기운 자체가 약재입니다. 그래서 건강 장수할 수밖에 없는 곳에 여러분들 살아요. 나는 어떻게 하다 여기에 와서 이제 함양인이 되기는 했지만은 게루마늄이 나온다. 요것도 본래 함양이었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김종국 교장 선생님, 사천에는 게루마늄이 혹시 없을지 모르니까 함양으로 이사하거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사례를 한두 가지 사례 6개가 적어져는 있습니다만은 한두 가지만. 그분 이름은 여기서 바꿨었습니다. 먼산님인데 수련생이에요. 나이는 나보다 1살 위인 수련생. 청산이라고 하는 수련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수련에 올 때 자기 형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어요. 이 분노가 어제 오늘 차이는 것이 아니라 한 세월 동안 자기 형만 떠올리면은 그냥 어떻게 밟아주면 좋을지 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뀐 사례를 내가 한두 개 든다는 얘기예요. 수련을 한참 하다가 보니까 군화개지 감사편에 가가지고는 우리 형님이 여차저차 하는구나가 그대로 보이게 됐답니다. 그럼 이제 여차저차는 빤에요. 그 형이라는 사람이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동생들한테나 가족들한테
다른 형제들에게 충분히 좀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인색해가지고 어려울 때 이 사람은 기업체 회장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겼으니까 이제 얼른 용서도 좀 해버렸어야 되는데 과거의 유감이 커져가지고 지금도 이러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야 자기 형님이 건너다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 형님이 그러는구나. 구나 할 때는 머리 띄워놓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앞에다 이렇게 보면 미운 놈이 더 미워 볼 수 있지가 미운 놈도 띄워놓으면 그냥 여유 있게 볼 수 있어. 그래가지고 군화가 되니까 형님을 딱 떠올릴 때 일단 저기감이 쏙 내려가더래요. 그 다음에 겠지 해보니까 형으로서는 그런 사정이 있겠지가 너무도 쉽게 또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보니까 정말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형님이라도 그렇게 든든하니 사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빵부치 조금이라도 더 먹고 살았지. 그러고 내가 대학을 나오고 기업체 회장까지 될 때는 끝내 우리 큰형님이 여차저차 한 음덕이 크지 하니까 감사 하나를 까닭이 없어져 버리더래요. 그래놓고 내가 형님을 이렇게 원수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은 이건 내가 부당하다. 내가 가서 사과하고 사죄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요. 수련해서 그 절을 하게 만듭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부처님처럼 절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수련 끝나고 바로 서울로 가야 할 사람이 부산에 사는 형님 쪽으로 먼저 갔답니다. 형님 하고 들어가니까 그 형이란 양반이 막 덜덜 떨면서 지금 무엇을 한바탕 하라는 거지. 그런데 싹 웃으면서 형님 있잖아요. 이리 오십시오. 어서 아랫목에 앉으십시오. 그래 놓고는 아이고 형님 제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수련해서 배운 대로 3배 절을 딱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아니 왜 그러냐 막 이러고 왜 그러냐 배경에는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다행스럽다 막 이것이 다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거의 반평생을 일하고 살던 형님하고 화해가 딱 일어나 버렸어요. 왜? 생각이 뒤집어져서. 형님이 이러니까 서운해 저러니까 유감해 뭐니까 맨날 안 좋게만 생각하니까 형님이 원수였어. 그런데 군하겠지 간다라니까 전부 이해가 다 돼버려. 그래서 한 생각 뒤집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느낌과 우리들의 현실을 뒤집어 놓는 거라고요. 그 예 하나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도 생각이 뒤집어진 나머지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도 내 도반 스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현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현 스님인데 그 현 스님이 나랑 같이 한 도량에서 이렇게 철을 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스님이 이러고 살아. 그러니까 저 현 스님이 우리 도량에서 좀 제발 나가주면은 우리가 행복하겠다고 나보고 용타당 있잖아. 저 현수자 조금 내보낸 길 없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좀 두고 봅시다. 그래놓고 내가 그 도반 스님한테 어이 우리 있잖아. 사람이 말이야. 사람 심리가 참 묘하거든. 엄지, 검지, 중지, 무명지, 새끼지 중에서 새끼지가 아프면은 엄지 건강, 검지 건강, 중지 건강, 무명지 건강은 모르고 새끼 아파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이 아파가 오염돼가지고 무명지도 곧 아프게 될 것이고 중지해가지고 내중에 팔을 짰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심리학적인 사실이거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산다니까. 이렇게 너 들으란 소리는 아니냐. 너 들으란 소리였지. 그러나 너 들으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지 않고 일반론적인 것을 했더니 바로 그 부분이 확 와버렸던 모양이야. 그러더니 용타당 있잖아. 며칠 한 모르겠어 한 2주도 안 됐을 것 같아. 용타당 있잖아. 나 요새 그 스토리가 빠졌네. 거기가 이러고 있는 이유는 대장에 탈이 붙어가지고 설사를 시도 때도 없이 해버렸어. 그러니까 힘이 쪽쪽 빠져버려. 행복하지 않아 버려. 그러니까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또 이러고 이제 그 부분 보고. 그런데 내 말을 듣고 보니까
아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변소에 가서 이제 설사하러 가가지고 또 앉아서 이런데요. 머리 건강하잖아, 눈 건강하잖아, 귀 건강하잖아, 코 건강하잖아, 왼팔 건강하잖아, 오른팔 건강하니까 99%가 다 건강이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하니까 그렇지, 나는 건강하지. 내가 대장이 조금 약해가지고 그런 것은 그런다고 치고 이렇게 내가 건강하지 않아? 또 변소위로 가. 하루에 20번 변소위로 가는 정도로 복잡했다는 거예요. 또 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려가. 대가리. 이거 건강하지? 건강이 코. 전신 전국구를 가면서 건강. 또 가면은 이제 그 건강 명상만 하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됐더니 변소간 횟수가 막 줄어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나보고 이제 변소 하루에 3번밖에 안 간다고 막 자랑합니다. 무슨 약 먹고 그렇게 나섰어? 그렇게 아니 약은 자네가 줬지 않는가? 내가 가서 앉아 있기만 하면은 내가 여기서부터 내가 그냥 건강 주문으로 외우고 있대요. 그것은 뭐예요? 생각입니다. 새끼손가락 아파, 새끼손가락 아파, 새끼손가락 아프단 말이야. 새끼손가락 이 생각만 하고 있게 되면은 어떻겠어요? 그 아픔은 전염되는 거라고. 그리고 이것은 저를 아프다고 확인해 주니까 더 좋아지고 나는 아플수록 관심받아 그러면서 이놈은 더 아프다고 안 나서 나간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심리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라. 이치에 맞게 생각하라. 이치에 맞게 생각하라. 성공하도록 생각하라. 행복하도록 생각하라. 그 세소로만 생각하면 생각 완료입니다. 또 예 하나 있어. 우리 일중거사에 그 일중거사는 기업체 그 회장입니다. 아주 돈도 그냥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돈을 또 많이 번 사람이고 한데 그 가족은 수련회 오기 전에는 가히 지옥이었대요. 왜? 이 사람 카리스마가 너무 강해버려요. 이 일중거사 회장 카리스마. 그러니까 부인도 자기 남편 앞에서는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도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수련회 오기 전에는 그것이 당연한 가정인 것이고 그렇지. 나는 아버지니까 이러고 군림을 해야 되고 너희들은 그거 당연한 거야. 식으로만 생각했는데 수련회 와서 생각이 뒤집어졌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구나. 나도 행복해야지만은 내 와이프도 행복해야 되고 내 아들 바꿔가지고는 갔어. 내가 내 이 한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어져 본 거예요. 가자마자 와이프 혼자 있더래요. 와이프 여보 이리 와봐. 아랫목에다 탁 앉혀놓고 있잖아. 내가 지금 맹세를 하나 하려고 그래. 할 테니까 이 맹세 내가 잘못되면 맹세 그래라. 앞으로는 절대로 당신을 나로 인하여 공포감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거나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려고 내가 결심을 하고 왔다. 이렇게 고마운 당신에게 당신을 행복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은 나의 잘못이요. 큰 잘못이었어. 내가 이번에 행복을 배워왔다. 행복이란 기분 좋은 것인데 나도 기분 좋지 않았고 당신들도 기분 좋지 않는 가정을 내가 꾸려왔어. 이제 우리가 기분 좋은 가정, 그거이 천국이라고 하더라. 기분 좋은 가정이 되자. 그러면서 그리고 다 부처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부처에게 절을 올릴 테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지겠지만 내 마음은 마음 받아주라. 그러고는 깍듯하게 부처한테 절을 올리듯이 선배를 올렸대요.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갔어요? 뭔 일이 일어나갔어? 예? 놀란 정도가 아니라 대성 통곡이 나와버렸어요. 감동이. 그리고 아들 둘이가 이제 또 외출했다가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또 나타났으니까 이렇게 또 이제 긴장들을 하는데 아들들 왔구나. 예? 아들들 왔구나가 뭐예요? 이 양반이 수련회 갔다 오더니 뭐가 잘못된 것 아니야?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잘못 살아왔다. 어느 한 축으로는 나도 살았을랑가 몰라도
가정 내의 아버지로서는 너무 잘못 살아왔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란다. 역사의 목적도 행복이란다. 가족도 다 행복해야 된단다. 그런데 내가 한 생각 잘못돼가지고 내 가족들을 나도 행복하지 못했고 가족들을 행복하지 못하게 내가 했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다. 앞으로 아빠를 지켜봐라. 그래놓고는 다 부처란다. 나도 부처 너도 부처 내 아들들도 다 부처라고 하니 내가 부처에게 우선 절을 하고 싶으니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도 아빠 마음이 그런 것이니까 받아줘라. 그러고는 절 300씩을 딱 올렸대요. 아들한테. 이래 가지고 그 아들들은 뭔가 지금 수련회 갔다 와서 조금 그런 모양이다. 그러나 두고 보자. 이라고 한 세월 갔대요. 아무리 한 세월 가도 아빠의 그 변화된 것은 여전히 똑같더래요. 그래 가지고 한 생각이 뒤집어짐으로 해서 우리들의 생활은 이렇게 뒤집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생각 수준을 높이라고요. 생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법문도 듣고 인문학도 하고 모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또 한 두어 가지 더 있는데 조금 빨리 풀어줘야 여러분들이 행복몰에 가도 잘 풀어주겠다 그러고 행복몰에 올 거다니요. 예. 자, 여러분 거듭 감사하고요. 이 인연 공덕으로 120세까지 건강 장수하시기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